이민희 기자. 오늘 오전 9시 20분 대한항공 특별기로 김포공항을 떠나서 낮 12시경 홋카이도 삿포로 교외의 치로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치로세 공항에 도착한 직후 조중근 단장은 일본 기자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보여준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앞으로 수색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협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조사단은 오후 3시 20분 전 10의 전세기로 치로세 공항을 떠나서 오후 4시 40분 와카나이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와카나이에 도착한 조사단은 먼저 칼기 사건 대책본부가 마련되어 있는 와카나이 시청을 방문해서 대책본부장인 하마모리 와카나이 시장으로부터 수색 작업의 현황을 브리핑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마모리 시장은 현재까지 단열재와 비닐봉투 그리고 기름 등이 사고 해역에서 발견됐지만은 칼기 사건과 직접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단은 이어서 일본 해상보안청 와카나이 해상보안부에 마련된 현지 해난 대책본부를 찾아 갓도 본부장으로부터 해상보안청이 지금까지 벌여온 수색 작업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갓도 본부장도 기름과 비닐봉투는 칼기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열재도 현재 관계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관련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단은 내일 유족들과 함께 사고 해역에서 진원제를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와카나이에서 이민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와카나이에 특파된 조순영 기자를 불러봤습니다만 잘 연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다시 조순영 기자가 연결이 됐습니다. 조순영 기자는 오늘 그 와카나이에서 사고 현장에 가장 가까운 그 해역에 배를 타고 갔다가 다시 와카나이에 돌아와서 지금 보도를 해드리는 겁니다. 조순영 기자 전해주시죠. 여기는 와카나이 항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60km, 그리고 소련령 가이바 섬으로부터는 남쪽으로 30km 지점 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쪽으로는 우리 한국민의 원하는 땅 눈물의 섬 사할린이 있습니다. 3일 전 새벽 이 하늘 어디에선가 우리 칼 007 민간 여객기가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추락했을 것입니다. 소련 전투기 미사일을 맞아서 추락 폭발한 칼 007기에 탑승했다 참변을 당한 일본인과 제1교포 중학생의 가족 등 48명의 유가족이 배에 오르는 동안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8시 정각 소야마루 제5호는 와카나이 항을 출발했습니다. 멀어져가는 항구 주위엔 일본 매스캠의 경비행기가 선회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배가 항구를 완전히 벗어나자 바닷바람의 슬픔과 눈물을 말리기 위해 많은 유가족들이 갑판에 나왔습니다. 남편을 잃은 한 아주머니의 표정은 오히려 무표정한 것 같았습니다. 누가 남편을 앗아갔는지 이 아주머니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취재하기 위한 기자만도 100여 명이나 몰려들었습니다. 저희 KBS 취재팀도 한국 기자로는 유일하게 이 배에 탈 수 있었습니다. 9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 1분 유족 등 135명의 승객을 태운 다이고 소야마루 여객선은 동경 141도 22분 06초, 북위 45도 57분 05초 지점에 멈춰섰습니다. 이제 배가 완전히 멈춰서자 유족들은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관습에는 시신을 거주 못한 죽음은 죽은 장소에서 장례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 장소에까지 못 간다면 가장 가까운 장소에까지 가는 것이 관리이기 때문에 48명의 유족들은 이 바다에 꽃을 바치는 장례를 치르기로 한 것입니다. 꽃과 함께 입었던 옷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들도 함께 바다에 뿌렸습니다. 지금 북쪽에서는 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다에 흩날리는 꽃잎을 보면서 유족들은 눈물도 함께 뿌렸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야 기자들은 유족들과 합동으로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本当にかわいそうなことしたと思います。せっかく楽しく行ってきたのに、せっかくここまで帰ってきたのに、もうちょっとでうちだったのにと思います。 이번 가족 가운데 어느 분이 변을 당하셨습니까? 큰아들입니다. 지금 몇 살인데요? 12
네, 저희가 각 북양에 파견 나가 있는 선단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접하는 즉시 수산청장 앞으로 텔렉스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또는 전화로 급한 사항은 전화로 우선 보고해드리고 있고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이번에는 수산청 기자실에 나가 있는 김장윤 기자를 전화로 불러보겠습니다. 김장윤 기자. 네, 여보세요? 여기는 수산청 상황실입니다. 현재 사고 해역에서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우리 원양 어선단과 일본 수색선이 소련 영해 쪽으로 접근을 하면 소련의 순시선들이 신호탄으로 위협 발포를 하면서 수색선의 접근을 막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저녁 7시 10분쯤 사고 해역에 나가 있는 고려 원양 소속의 화랑호에서 수산청에 보내온 수색 작업에 대한 종합보고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색선단과 일본의 순시선이 광범위하게 수색을 하고 있으며 일본 수색선들이 사고 지점으로부터 영해 가까이 접근을 하면 신호탄으로 위협 발포를 하고 있다. 1시 15분부터 25분까지 소련 항공기 한 대가 저공 비행을 하면서 일본 수색선에 접근해 사진 촬영을 했다. 우리나라 선단이 수색작업 국제 순시선의 호위를 받으며 조화로 조의를 표했음. 현재 해상의 날씨는 쾌청하고 시계가 매우 좋아 수색 작업에 불편이 없음. 미국 정찰기가 수색에 나서 부유물을 발견했다는 것을 순시선에 연락해 부유물이 발견된 지점으로 향하고 있다고 함. 한편 이보다 앞서 오늘 오전 9시 40분쯤에는 사고 현장 부근의 해역에서 한글로 된 부유물이 일본 순시선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이 부유물은 길이 90cm, 폭 60cm 크기의 나일론 천에 한글과 함께 854, 292 등 5개의 숫자와 50kg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고 보고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고려 원양 소속 화랑호에서 수산청에 보내온 수색 작업 보고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장윤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도쿄를 불러보겠습니다. 도쿄의 정영석 특파원. 네, 정특파? 도쿄 정용수입니다. 네, 네, 도쿄. 낙하선의 일본 수상이 이번 그 칼 여객기 격추 사건을 가장 그 강경한 어조로 비난을 했다고 그러죠? 네네네. 오늘 오후 하권에서 있었던 자민당